JSJS. 네, 오늘은 제가 보유한 주식 비중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시리즈는 왜 구매했는가 시리즈는 아니고, 그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2019년도 4분기, 그러니까 2019년도 전체 4분기 이제 자기들 실적하고 전체 실적 그리고 설명을 해주고, 2020년에 자기들 사업의 그 방향이나 아니면은 예측한 그런 자료를 공개한 자료가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주식을 구매하고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뭐 기관 투자자들 말고 개인 투자자는 좀 보는 경우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많이 보유한 비중의 회사들은 항상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런 자료들을 최근에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19년도 초에는 이런 자료들을 보지 않았는데, 점점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19년도 말부터는 이런 자료도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는 건 귀찮으시니까 제가 영상을 통해서 자료를 공유 드리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JSAS 예전 영상에 보면은 삼성전자 우를 많이 모으고 있었는데 지금 뭐 5만원 많이 올라서 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제가 뭐 사실만 말씀드리면은 그때 마지막으로 올린 영상이 160 몇 주였나요? 170 몇 주였는데 이제는 거의 200주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모았거든요. 한 188주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꾸준히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5만원 넘었을 때는 구매를 거의 하지 않았고, 5만원 초반 정도 왔을 때 좀 구매했고, 그리고 이번 주 목금이었죠. 4만원 중반 찍었을 때, 중반까지 아니죠. 48,000원이었나? 47,000원인가? 아무튼 그때 되게 많이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오른 종목인 뭐 농심이라든지 또 어떤 조금 많이 올랐던 첨보거라든지 그런 것들 일부 정리하고 삼성전자로 오히려 구매를 했어요. 그만큼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구매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홈페이지 주주들을 위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공개한 자료예요. 자기들 실적이나 그 목표를 공개한 거니까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장을 보시면은 이 자료들은 사실은 근데 수치가 완전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자기들도 그 맨 앞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게 예상치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니까요. 제가 그래서 체크를 해놓은 게 보면은 18년도하고 19년도 체크해봤어요. 4분기는 어차피 뭐 4분기나 19년도 전체나 그게 그거니까요. 근데 보시면은 18년도 이때 18년도 매출 비중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최고가일 때죠. 예전 그 전고점 그때 상황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이 오히려 그때 18년도가 더 높아요. 243위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올해는 23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저평가됐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전고점일 때는 그때 18년도, 17년도 말 그러니까 그때인 거죠. 그때는 매출이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 19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매출이 떨어진 걸 볼 수 있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2020년도에는 더 오를 거라 보고 사람들이 지금 벌써부터 구매를 하는 거예요. 원래 같으면은 다른 종목들은 사람들이 이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실적이 좋을 때 올라가는 게 보통 저희 한국 회사들의 특징인데, 삼성전자는 좀 특이한 거죠. 워낙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독점적인 기업이고 우수한 기술, 우수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삼성전자 19년도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만 20년도에는 뭐 올림픽도 있고 뭐 5G 시대도 오고 클라우드 서버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봐서 반도체가 늘어날 것이다 해서 미리 투자를 한 사람이 많은 거죠. 그 중에서도 뭐 외국인도 엄청나게 많고 기관도 많고, 외국인 비중은 여전히 삼성전자 우는 90%가 넘어가잖아요. 뒷장도 마찬가지인 자료이긴 한데요. 좀 특이사항은 이렇게 얘네들이 사업 부문별로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시 보는 게, 사실은 제가 이전에는 뭐 가전제품을 많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IM 부분, 이 스마트폰 부분하고 DS 부분, 반도체 부분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18년도 대비 19년도에 많이 뭐 IM 이제 스마트폰 부분은 많이 올랐지만 반도체 부분은 이 정도나 많이 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보이시죠? 25%나 떨어졌다고 돼 있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은 떨어질 게 없겠다, 올해는 오를 것밖에 없겠다 생각해서 구매하는 것이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봐주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네 가지 부분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사업 부문을 네 가지로 나눠서 이제 2019년 4분기 실적과 2020년에 이제 향후 전망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같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가장 먼저 가장 매출이 큰 반도체 부분이죠. 반도체 보시면은 작년 19년도에는 뭐 메모리 이제 5G 영향에 따라서 뭐 수요가 견조됐고 원가 견적이 감화됐고, 그다음 파운더리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이제 이미지 센서 이런 거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1분기보다 사실 2020년 자기들 전망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자세히 적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서버라든지 데이터 센터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날까 생각해서 메모리 이제 많이 수요가 증가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미지 센서 이제 소니를 잡겠다고 했죠. 삼성전자가 소니 잡고 자기들이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도 이제 우수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삼고 있고요. 파운더리 부분 이쪽 부분도 이렇게 기술 경쟁력 강화하고 양적 확대, 고객 다변화 추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보다 많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게 반도체 중에서도 삼성전자는 뭐 이게 또 파운더리 뭐 이거 뭐 비메모리 칩, 메모리 칩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건 다른 유튜버 분들 보면 자세히 알려드리는데, 어쨌든간 핵심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우수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반도체 부분에서.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부분이 반도체에서 유명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삼성전자 이제 점유율을 올리겠다고 해서 이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냐 하면은 2020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G 시대가 도래하고 클라우드 서버가 이제 증설돼야 되고 자율주행차가 들어가야 되고 이러면은 그런 메모리가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나타난 것처럼 반도체는 제가 봤을 때도 상향할 것이다. 그래서 2020년도 삼성전자 투자는 옳다 이렇게 본 거예요.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예요. 디스플레이는 여기 나와 있는 거 제가 형광펜 놓은 거 똑같아요. 실적 감소, 실적 하락, 적자 지속, 뭐 이런 식으로 수익 약세 지속. 굉장히 디스플레이는 지금 안 좋아요. 이게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들은 그 소식으로만 보면은 중국 업체들이 너무 디스플레이를 완전 장악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얘네들 규모의 경제를 적용해가지고 이제 비용을 많이 들여서 싼 값에 디스플레이 만드니까 한국 기업들이 이겨낼 수가 없어요. LG 디스플레이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10년 최저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자기들이 약세인 거는 이미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특수한 분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커브드 이렇게 곡선된 모니터라든지 게이밍 모니터 이런 프리미엄 모니터에 주력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는 오를 거로 보고 있고 디스플레이는 떨어질 거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중국 업체들을 이기고 디스플레이도 좀 많이 선점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규모의 경제를 이길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렇게 프리미엄 커브드나 게이밍 이런 모니터에 주력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제가 반도체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매출, 삼성 매출도 가장 큰 스마트폰 분야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음표를 적어놨어요. 왜냐면은 이게 그 폴더블 폰이나 아니면은 갤럭시 S20 그게 어느 정도 성공할지 아직 예측이 안 되고요. 하지만 좋은 점은 이제 중저가에 대해서도 얘네들이 삼성전자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년도 4분기 보시면은 마케팅비 효율적으로 해서 뭐 돈을 아꼈고 A 시리즈에 집중해서 많이 증가를 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년도 전망을 보시면은 5G 수요 성장이 기대되지만 부품이 고사양이 되고,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나 뭐 애플도 마찬가지로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제 프리미엄 시장에서 어떻게든 뭐 이렇게 판매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어렵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지금 중국 업체들이 워낙 지금 싼 가격에 좋은 스펙으로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5G 라인업을 확대하고 폴더블, 뭐 갤럭시 폴드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다듬어서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서 이 프리미엄 시장을 자기들이 더 장악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래 부분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중저가 경쟁력 강화. 이게 삼성전자가 이제 IM 이 모바일 부분에서 특히 스마트 부분에서 그 유럽에서는 저희 한국은 갤럭시 S가 굉장히 잘 팔리지만 유럽에서는 갤럭시 A 시리즈가 되게 잘 나가거든요. 아무래도 유럽 사람들은 좀 약간 합리적인 소비 형태들이 많다 보니까 굳이 비싼 폰을 안 사고 이제 중저가 폰에 대한 수요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중국 업체만큼 맞추긴 힘들겠죠, 가격을. 하지만 어느 정도 중국 업체와의 가격 경쟁력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갭을 메꿀 정도의 좀 가격을 좀 다운 시킨다면은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더 호재가 될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엄 폰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중저가 쪽에서도 좀 경쟁력이 확실히 있는 상품들을 내서 유럽이라든지 뭐 북미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더 많은 점유율을 차지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프리미엄도 중요하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바일 부분은 물음표를 적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전 분야예요. 가전 분야는 저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될 거라 봤어요. 그냥 그대로 갈 것이다 본 건데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가전 부문은 그렇게 매출 비중이 크진 않아요. 삼성전자에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까 모니터랑 비슷하죠. QLED 8K 모델 이런 식으로 프리미엄 시장을 잡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특히나 가전은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스마트폰은 한 번 사면은 막 120만 원, 130만 원짜리를 2년, 길게는 3년 쓰고 바꾸는데 가전은 아시겠지만 한 번 사면은 뭐 8년, 10년 이렇게 오래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뜩이나 가격대도 스마트폰이 어떻게 보면 더 뭐랄까요, 가격 메리트도 있고 교체 시기도 스마트폰이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전제품은 솔직히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스마트폰 분야 그리고 반도체 분야에서 성장을 많이 해서 삼성전자가 더 많이 컸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 가지를 모아 보면은 결국은 이거예요. 디스플레이 쪽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반도체는 상향할 거고 스마트폰도 만약에 폴더블이 괜찮게 나오고 중저가 시장에서 잘 잡는다면 스마트폰도 상향. 그렇게 되면 이 매출이 가장 큰 두 개가 오르는 거고요. 이게 좀 약간 아픈 손가락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걸 포기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니까요, 디스플레이는. 그래서 디스플레이 잡고 가전은 지금처럼만 가도 어쨌든 간 나름 이제 성과가 있는 거니까요. 좀 그러니까 결론을 내드리자면은 삼성전자는 지금 사도 저는 괜찮다. 그리고 장기 투자하기에는 정말 매력적인 회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제 5G 시대, 그다음 클라우드 시대,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갈 때 다 메모리가 들어가고 반도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스마트폰 그 안에서 뭐 하겠어요. 5G 시대가 오고 자율주행차가 왔을 때 그 사용자가 차 안에서 운전을 안 하고 뭘 하겠어요. 그럼 스마트폰은 뭐 화면으로 뭐 게임을 한다든지 디스플레이 좋은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영화를 본다든지 뭐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하만 뭐 오디오 음악을 좋은 음질의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뀔 거란 말이죠. 그런 큰 변화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어쨌든 이렇게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차 오디오 시장 많이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기업들이 예상한 대로 그런 시대가 온다면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정말 많이 저는 성장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기에 삼성전자만한 회사가 없다 생각하고 저도 꾸준히 모아가고 있다. 이 증거는 제가 나중에 배당 통지서 또 다음번에 오면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보유 비중이 1등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삼성전자만큼 믿을 만한 회사가 한국엔 없다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뭐 너 완전히 삼성전자 빠돌이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만큼 삼성전자가 이렇게 탄탄한 사업 구조를 바탕으로 미래의 그 산업을 향해 나아가는 회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이제 좀 많이 삼성전자 지금 떨어졌다 해서 더 떨어지겠지 하고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저처럼 장기 투자를 하실 거라면 지금 구매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모든 투자는 자기 본인 판단이에요. 하지만 본인 판단에 있어서 옳은 선택을 하셔서 조금 더 수익을 내시거나 뭐 그런 계획을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도 앞으로도 더 많이 공부를 해서 삼성전자 뭐 예전에 말씀드린 롯데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더 기업 분석을 해서 조금 더 유능한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정말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